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약간 약세 마감했는데요. 체감적으로는 좀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는 지수는 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체감으로는 그냥 약한 장세였던 느낌이었던 것 같고, 일부 이제 리오픈이라든지 메타버스, NFT라든지 현대차 그룹주 이쪽은 이제 상승했고, 또 일부 중소형 바이오 주식들도 이제 상승한 종목이 많은데요. 또 이제 그 외에 또 하락 종목도 팽팽히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는 그냥 개별주 장세죠, 사실. 그래서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 이제 짚어볼 주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이슈나 모멘텀들을 조금 더 선제적이고, 또 아니면 이건 깊이 파야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깊이 파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했던 메타버스라든지 NFT의 국내 가장 독보적인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구간에서 조금 매력적인 가격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 앞으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네이버에 대한 숨겨진 가치를 보다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 대해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2천억을 투자를 하면서 동맹을 맺는, 그리고 앞으로 페이스북과 MS 같은 그런 어떤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의 어떤 선두주자를 또 이제 같이 또 경쟁 구도로 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그 메타버스나 이제 NFT 관련 섹터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맥스트를 한번 좀 제가 마감 분석 영상에서 좀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그만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오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투자 전략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성격이 결국 이제 어떤 개별 섹터 단의 어떤 움직임들, 지수는 크게 움직이기 좀 쉽진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여러분의 계좌를 딱딱 분산을 잘 시켜놔야 돼요. 리오픈 관련해서도 포트에 1-20% 넣어놓고, 예를 들면 바이오 넣어놓고, 메타버스 NFT도 한 5에서 10% 넣어놓고, 예를 들면 그렇게. 그래서 건설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이제 잘 분산을 하고 지금은 어찌됐든 각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리오픈 관련주들도 오늘 핵심적인 주식들 많이 올랐잖아요. 여행, 항공, 또 이제 예를 들면 하이트진로 같은 거. 하이트진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리오픈 관련주들도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주자들은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고, 이제 그쪽은 투자 유명한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쥐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보면서 또 이제 전략, 이번 주 또 전략 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0.48% 상승해서 3020포인트, 코스닥은 약법 0.08% 하락해서 994포인트. 그래서 상승 종목수가 코스피에서는 2배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강했다? 그것도 볼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체감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코스닥은 팽팽했죠. 700종목 상승, 600종목 하락. 좀 팽팽했는데, 저는 이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8조 5천억. 너무 적어요. 코스피도 10조 밖에 안 돼요. 올 상반기 20조도 찍고 그랬는데, 결국엔 시장에서 주식에 대한 지금 감신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거죠. 주식시장을 떠났거나 그냥 가만히 냅두거나, 관심을 안 기울이거나,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도 이제 관심도 높은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런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80억 순매수, 기관은 2,500억 순매수,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400억 순매도, 기관은 30억 순매수. 선물은 큰 변동 없고, 수급은 큰 변동 없었고요. 그만큼 이제 오늘 시장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또 약간 좀 거래대금도 많이 낮아지면서 거래자들의 어떤 시장 관심도도 많이 좀 낮아진 상태죠. 코스피 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면 그래도 양봉 마감했죠. 어제 지난주 나스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시가는 좀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하면서 양봉 21선을 돌파시키는 흐름으로 마감됐고요.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서. 코스닥은 코스닥도 이제 밑꼬리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왔죠. 그래도 그래서 21선 위에서 이제 놀고 있고, 조정 구간의 특징이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은 어떤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팡 튀는 어떤 구간이 나오면 이제 뭐 본격 다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수단에서는 그냥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서 종목 단위 흐름이 지금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아버리면요, 지수가 너무 좋아버리면 그 지수 관련주에 자금이 집중화 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나 개별주들이 조금 둔화되거나 이러는데, 지수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둔화되면 지수가 이렇게 되니까 그 큰 덩어리 자금들이 지수 관련주로 가지 않고 그쪽에도 거래대금이 줄면서 이게 다른 개별주나 이쪽으로 이제 흘러 내려오면서 낙수 효과 나면서 이 개별주나 중소형주 단으로 이제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예요. 뭐 그런 거는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어쨌든 거래대금도 줄이고 또 이제 조정 구간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형태라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권 증시는 뭐 혼조권이죠. 일본은 이제 0.7% 약세, 홍콩도 0.3% 약세, 대만은 약간 플러스, 그리고 상해 증시는 0.7%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글로벌 증시는 조금 뭐 탄력이 좀 둔화된 그런 흐름 구도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구체적으로 좀 보죠. 외국인들 수급은 크진 않았는데 뭐 업종별로 보면 기계, 뭐 원전 관련주 이런 쪽, 두산중공업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쏠리면서 약간 좀 단기적이라고 보여져요. 기계 쪽으로 좀 800억 들어왔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좋았죠. 기관 외국인 동시에 같이 샀네요. 외국인 500억, 기관도 600억. 그리고 이제 오늘 은행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은행주 계속 최근에 좋죠. 오늘도 외국인이 500억, 기관도 260억을 사면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오늘 오락문화 쪽으로, 콘텐츠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 좀 팔았네요. 제약 쪽도 좀 팔았고, 셀트론 그룹주가 오늘도 좀 약세였죠. 뭐 그런 구도들. 어쨌든 뭐 오늘 콘텐츠가 좀 약했고, 이따가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총 상위주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은 뭐 오늘 삼성전자는 조금 약세로 이제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가 1.5% 상승하면서 여기서 저점은 좀 다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1.2% 약세 마감했고, 삼성바이오도 약간 약세, 카카오 1% 약세. 오늘 뭐 2차전지 쪽으로는 좀 약세였던 것 같고, 현대차 그룹주가 강했습니다. 1.6% 강세, 포스코 3% 강세, 자율주행 뭐 이쪽 모멘텀 있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1.5% 강세, KB금융 최근에 계속 이렇게 강세죠. 금융주. 그래서 금융주 강한 어떤 흐름들, 메이저 수급이 계속 최근에 들어왔잖아요. 신한지수 1% 상승. 결국 이제 금융주를 끌어올리네요. 시장에 큰 어떤 모멘텀, 대형주 쪽으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그 틈새를 이렇게 또 금융주가 치고 달리는, 어차피 연말에 또 배당도 나오니까 뭐 기관들을, 외국인들 뭐 입장에서는 은행주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4% 밀렸고, 두산중공업 13%로 오늘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한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1.7% 약세, NC소프트 이제 리니지 W 신작이 11월 4일날 이제 출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 전에 매도하는 게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11월 2일부터 사전 다운으로 되니까 이제 모멘텀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어떤 구간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 코스닥 넘어가면 오늘 2차전지 쪽이 약세였습니다. LNF 4.7% 약세. 그렇죠? 그래도 뭐 다른 쪽은 좀 그렇게 약하진 않네요. 동아기업이 1.8% 강세였고, 에코프로비엠 보합 정도고,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대표 섹터가 이제 2차전지인데 2차전지가 강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좀 둔화된 어떤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 위메이드는 오늘도 2% 강세, 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는 8.7% 강세네요. 뭐 코스닥은 오늘 약세로 마감했잖아요. 좀 혼조네요. 뭐가 뚜렷하게 좀 보여지진 않는 그런 궤적이었던 것 같고 오늘 뭐 리오픈 관련주죠. 저는 이제 그 리오픈 관련해서 부문별로 1등 업체만 우리가 보면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이브 같은 거 오늘도 플러스, 하이트 진로, 테슬라라 불리는 테라 이제 참이슬 해서 회식 다시 돌아오면 화이트 진로가 이제 또 수혜를 받겠죠. 3% 상승하면서 최근에 중장기 평선 다 돌파시키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골프웨어 1위 업체죠. 크리스프 FNC 2.3% 강세, 뭐 강월랜드 국내 이제 내국인 전용 카지노 0.7% 강세, 파라다이스 2.5% 강세. 최근에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하는 흐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하나투어 6.5% 강세. 뭐 여행 업종 1등 업체잖아요. 그래서 뭐 스키장, 용평 리조트 1등 회사, 이런 것들은 뭐 깔끔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1등 업체들은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좀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이제 그 교육 쪽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 어떤 트렌드가 바뀌는 흐름들, 메가스터디 교육이 이제 그 1등 업체고 그런 어떤 변화를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하는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메가스터디 교육 이것도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들은 오전에 좀 강했는데 오후는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들어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유진테크라든지 PSK라든지 이런 것들은 3% 이상 상승하면서 사실상 이제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JC 케미칼 5.3% 강세, OCI 2%, 효성 첨단 소재 4.7% 강세, 하나솔루션 2.3% 강세, CS윈드 0.8% 강세. 오늘 친환경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오늘 건설주들 괜찮네요. DL건설 0.5% 강세, GS건설도 0.8% 강세, 현대건설 1.9% 강세, 코론글로벌 5.2% 강세, 금호건설, 동부건설도 플러스. 어쨌든 뭐 건설주 흐름은 우상향의 어떤 파동을 그리면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 그룹주 오늘 좋았는데 현대차 1.6% 강세, 차트적으로도 좀 좋아지는 흐름이죠. 현대모비스 1.5% 강세, 기아도 1% 강세, 현대위아 4% 강세, LG전자 오늘 약세네요. 아직까지 좀 바닥 다지기의 흐름들, MC넥스도 바닥은 좀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현대차 그룹주 포지션을 좀 크게 갖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만도 1.2% 강세, 현대글로비스도 플러스 마감. 우주항공 쪽으로는 오늘 좀 플러스 나온 종목도 있지만 제노코 같이 인텔리안테크도 2% 강세, 나머지는 조금 약세네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96% 약세, 세트가 있는 보합, 한화 시스템은 0.3% 플러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괜찮죠. 어쨌든 오늘 뭐 이렇게 좀 시장 구도가 펼쳐졌고 자세하게 이슈 체크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네이버와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손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제 리오픈 관련주들 말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뭐 NFT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어떤 시장을 뭐 압도하죠. 그리고 조만간 있을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뭐 전문 회사의 어떤 선포식 같은 사명 변경까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21년 연말은 아마 메타버스의 어떤 시대가 된다는 걸 확연하게 이제 전 세계인에게 선포하는 그런 기업들과 어떤 일정 모멘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이버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2천억 투자 유치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결국 동맹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를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제 활용하겠다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손정희 회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정희 회장은 이 커넥트를 하잖아요, 보통. 예. 자신이 이제 어떤 지분 인수한다든지 이제 뭐 투자한 그런 기업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하는 어떤 구조들을 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메타버스 기업들을 향후에 추가적으로 인수한다든지 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제페토에 대한 어떤 투자 단행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 신호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영역은 로블록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소프트 그리고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스마트 클래스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 개 업체 큰 업체들이 이제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장악하기 위한 어떤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본격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이라 볼 수 있는 두 회사가 이제 손을 잡았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이제 올 초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직접 제페토 서비스도 이용해보고 그런 부분이 추후에 이제 숨겨진 가치로서 부각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말이 돼서 이제 본격화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오늘로써 이 이슈가 뭐 끝난다든지 단발성, 뭐 테마성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큰 어떤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사 한번 내용 좀 보죠. 네이버가 일본 최대 정보기술 IT 기업인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메타버스 사업을 확장한다. 페이스북, 구글, 로블록스 등 거대 IT 기업이 경쟁을 벌이는 각 축장에 한국과 일본 대표 IT 기업이 함께 도전장을 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 21년도 1485억 달러, 한 150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라고 보는 것 같고 점점 이렇게 급성장을 해가지고 2030년쯤 되면 1조 5,40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 제페토는요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직접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베팅한 거죠. 투자금의 상당액은 1,000억 달러 가량을 운용하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2에서 조달한다. 해서 여기에 이제 다른 어떤 여러 어떤 업체들도 벤처 VC들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이 펀드로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애초 비전 펀드의 단일 투자로 진행되다가 최근 제페토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다른 투자들이 가세를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뭐 손을 잡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제페토라는 서비스는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2억 4천만 명이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굉장히 아기자기한 어떤 캐릭터와 안에 이제 자유도 높은 어떤 환경들을 이제 또 직접 만들 수도 있는 아바타를 통해서 소통하거나 게임을 즐기고 패션 아이템 제작 및 판매 등 이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또 이제 경제 활동을 조금 더 퍼포먼스 높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약간 NFT를 좀 가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소프트뱅크에 투자받은 2,000억을 가지고서 이 NFT 플랫폼을 좀 장착을 해가지고 이 경제 생태계를 좀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의중을 네이버 쪽에서 좀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개발된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게임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용자 대부분이 이제 MZ세대입니다. 밀레니얼 플러스 Z세대 80% 이상이 이제 10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도 이제 상당히 좀 퍼포먼스를 크게 낼 수 있는 이제 잠재력이 있는 거죠.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제페토는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경쟁에 본격 뛰어들게 됐다. 제페토는 해외 이용자가 90%가 넘지만요. 중국 이용자가 70%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를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일단은 일본부터 아마 정복하려고 할 것 같고요. 미국 쪽, 이제 유럽 쪽으로 사업을 확장할 그런 어떤 자금력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이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넥스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거기에 있어서 좀 유리한 어떤 측면을 갖고 있던 게 제페토라는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서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고, 여기에 이제 뭐를 담아서 어떻게 또 확장할 것인가, 그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국내 어떤 규제 이슈에 따라서 이제 좀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카카오보다는 이제 네이버가 지금부터는 보다 더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라든지 주가 업사이드가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사실 네이버는 그 국내 이제 사업을 확장한 데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몸을 사렸죠. 사실상 이제 뭐랄까 정부에서 어떤 그런 어떤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것들을 미리 이제 알고 있었죠. 사실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받았었고, 그래서 국내 사업보다는 이제 해외 사업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같이 카카오랑 묶여가지고 국내 규제 때문에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볼 땐 지금부터 보다 더 빨리 주가 회복 내지는 이제 업사이드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바로 이제 이 메타버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뱅크랑 손을 잡고 글로벌 서비스, 글로벌 메타버스 서비스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힘을 같이 얻었다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일본에서 제트홀딩스 같이 라인 합병해가지고 지금 뭐 동남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그런 이커머스 그리고 파이낸스 기업으로 이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까지 같이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소프트뱅크는 거의 뭐 완전 뭐 혈맹? 혈맹이라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든 하여튼 동반자죠. 완전 동업자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미래의 사업까지 동업자로서 나아가는 흐름에서 중요한 어떤 행보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보통 글로벌 동맹을 이렇게 맺거든요.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게 과거에 이제 모빌리티 쪽이 이제 막 사업이 떠오를 때, 이때 이제 2014년, 15년 중국의 이제 디디 투싱,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그랩, 잘 아시죠? 뭐 인도의 올라, 이런 어떤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반 우버 아시아 연합을 꾸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리를 제대로 못 잡잖아요. 결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철수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떤 동맹을 맺는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또 이걸 같이 연결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향후 유망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네이버의 제페토가 그 중심, 센터를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투자는 소프트뱅크가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인 최초의 거액 투자라며 제페토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든든한 우군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그리고 이 그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에 이제 제페토라는 이제 서비스에 이 BTS 소속사 이제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 YG 엔터 이런 데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관련주로 묶이면서, 수혜주로 묶이면서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았고,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 좋았고, 그리고 이제 주목해볼 부분이, 그러면 이제 제페토는 이 돈을 가지고서 뭐에 쓰려고 할 것인가 하니까, 이번 투자를 통해 제페토의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이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NFT 기반의 자체 경제 생태계를 꾸리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가 뭐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아시겠죠? 디지털 콘텐츠 원본 증서, 그냥 이제 부동산 뭐 등기부 등본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디지털 유무형 자산을 이 어떤 증서를 매겨준 거죠. 유일한 자신 어떤 자산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을 불법 복제본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인터넷상에서, 모바일상에서 어디 뭐 좋은 뭐 예를 들면 사진이나 그림 있으면 딱 캡처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게 앞으로는 제가 볼 땐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디지털 세상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NFT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조드린 이유가 이건 된다.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 엄청난 성장과 뭐랄까 시대 정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해드리고 또 이제 스터디를 했었죠. 그래서 다들 아실 걸로 생각하고 뭐 서울 옵션이라든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뭐 다날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들 위메이드가 뭐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도 이제 NFT의 어떤 관련주로서 좀 묶이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다양한 아이템, 콘텐츠 등을 사고 파는 제페토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이버 Z는 지난 8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슈퍼블록에 투자하기도 했다 해서 계속 이제 네이버는요, 이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제 기업들을 계속 인수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새로운 어떤 영역의 어떤 투자를 집행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국내보다는 보다 해외 쪽으로, 집행을 많이 했었죠. 막 유럽 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막 거기 막 회사를 인수하는 거야, 막. 그런 것들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이제 매일마다 복귀할 때. 그런 소식이 있으면 체크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어떤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하게 된 거고 결국 이제 미래를 향해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기대되는 그런 기업으로서 네이버는 제가 볼 때는 시총 2위 결국 이제 SK하이닉스를 제끼는 그런 어떤 시총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IT 업계에서도 볼 때 네이버 Z가 이제 실탄을 손에 넣은 만큼 스타트업 투자, 인수 등을 통해서 NFT 기반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관련 리포트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0만원, 지금보다 한 50% 업사이드 있다고 이렇게 좀 제시하고 있고, 제목은 이제 숨겨져 있던 10조의 가치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여러 어떤 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손자 회사, 스노우라는 회사에서 이제 독립해가지고, 스노우가 이제 그 카메라죠? 약간 좀 예쁘게 만드는 캐릭터를 막 입혀주고 하는 그런, 그거에서 이제 독립해서 손자 회사 3인방이 있는데, 제페토 케이크 크림, 이런 어떤 기업이 최근 밸류에 뭐 어떻게 보면 측정되거나 이제 시총에 반영되지 못했었는데 이런 히든 밸류가 부각되는 양상이 지금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게 그게 바로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유치한 거고, 그러면 이제 밸류가 이제 측정이 되기 시작할 거죠. 그래서 이제 제페토는 명품뿐만 아니라 스포츠 패션 브랜드, 유통, 자동차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 중이고, 이러면 연내 게임 부문을 대거 오픈함으로써 MAU 월간 이제 활동자 수조 수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게임 부분을 대거 오픈한다. 결국 이제 그 제페토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일단 거기에 게임이란 요소를 좀 넣으면 조금 더 좋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창작자들이 게임을 만들고 윷놀이도 만들고 뭐 제기차기도 만들고 하지만 팔씨름도 만들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전초원의 어떤 로블록스 같은 그런 형태의 게임 부분을 좀 만들고 오픈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로블록스 대비 MAU 상대 가치 평가 시 2조 원 가치 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 영어 교육 앱 케이크도 글로벌 5천만 다운로드, 1,000만 명 MAU를 보유하고 있으며, 야,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이제 듀오링고에 이은 글로벌 2위로 판단된다. 듀오링고도 보시면, 그러니까 영어를 좀 이렇게 매일마다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굉장히 뭐 서비스인데 한번 이용해 보세요.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 앱 케이크도 이제 갖고 있는데 상대 평가를 해보니까 1.2조 정도 가치 평가를 받더라. 리셀 플랫폼 크림은 GMV 거래액이죠. 월간 거래액 2,700억 원을 달성하면서 압도적인 국내 1위로서 최근 FI 투자 유치로 기업까지 4천억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글로벌 피어 그룹하고 비교해보면 8천억 정도는 가치평가를 뭐 받아야 된다는 이제 의견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숨겨져 있던, 그리고 이제 가치평가를 받지 못했던 이런 서비스들이 최근에 이렇게 투자 유치 내지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가 되면서 가치평가를 좀 상대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페이팔하고 이제 통합을 통해서 압도적인 1위 간편 결제 사업자에 이제 등극했고, 또 이제 내년 중으로는 라인 매크 파이낸스 사업이죠. 이제 라인뱅크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뱅크에 완전히 밀려서 할 수 없지만 일본 그리고 또 동남아로 이 파이낸스 사업을, 뱅킹 사업을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이커머스 쪽, 파이낸스 쪽, 핀테크 쪽은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일본 내지는 아시아권으로 이제 영역을 굉장히 크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지분 가치는 현재 18조 원을 상회하는데, 이걸 조금 뭐 할인을 하더라도 네이버 입장에서는 11조는 육박할 것이다. 뭐 지주사 할인을 이렇게 받더라도 어쨌든 지분법 EB로 반영된 라인의 이익 가치 대비 2조 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카카오처럼 다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상장시키면 보다 더 모멘텀적으로는 부각이 됐을 텐데, 네이버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끼고 가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군을, 뭐 네이버 랩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또 이제 AI 쪽으로도 계속 영역을 확장하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이제 네이버 분석하면서 설명드렸지만, 네이버가 그 R&D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면 뭐 이익단으로 좋을 텐데, 사실상 뭐 이번 실적이 컨센서스랑 약간 부합하거나 못 미친다 해가지고 주가가 밀릴 때 제가 설명드렸죠. R&D만 조금 줄여도 퍼포먼스 실적은 나오는 건데,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실적 소크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기사라든지 리포트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성장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팝 플랫폼 위버스, 위버스도 이르면 이제 브이라이브 갖고 있었잖아요. 네이버가. 그거 이제 위버스하고 통합을 이제 시키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론칭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의 어떤 그 뭐랄까 좀 숨겨진 그런 부분 가치도 조금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브이라이브도 이제 굉장히 그 MAU 많이 나오던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3천만 명 이상, 월간 이제 활동자 수 3천만 명 이상의 1위 K-팝 플랫폼이 태동하는 거고, 해외 유수의 아티스트 입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이제 입점하거나 영입하기도 편하죠. 국내 시장 40% 이상 점유로 독보적인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그래서 동사가 보유한 49% 지분 가치만 해도 2조 원 이상으로 평가가 될 것이다. 아울러 스튜디오 N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사들을 통해서 내년부터 최소한 7에서 8편의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가치들, 뭐 지금보다는 훨씬 높게 매겨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현대차 증권에서 측정한 네이버의 히든 밸류, 숨겨진 밸류는 이렇게 된다. 제페토 2조, 케이크 1.2조, 크림 0.8조, 라인 2조 원, 클라우드 2조 원, 그리고 위버스 2조, 합계 10조.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1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숨겨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시총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목표 주가는 60만 원, 지금보다 50%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제페토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보면, 요 기사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캐릭터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좀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서비스인데, 로블록스나 이런 것들은 좀 블록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그런 캐릭터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제대로 뭔가 좀 퍼트리거나 이제 비즈니스 이제 뭐랄까 확장시킬 수 있는 어필되는 어떤 요소들을 좀 가미한다면 로블록스보다 더 임팩트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결국 이 안에 생태계를 만들려면 유튜브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을 이제 그 자발적으로 콘텐츠 올릴 수 있게 그 수익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유튜브를 좋은 걸 잘 만들면 여기 안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유튜브가. 예, 결국. 그러니까 이 제페토 생태계도 그런 거예요. 여러 크리에이터 창작자들이 와가지고 거기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고, 예? 이쁜 옷도 만들고, 뭐 반지도 이쁜 거 만들고, 신발도 이쁜 거 만들고 해서 막 거기서 이제 거래하는 거야. 파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재밌는 그 안에서 어떤 놀이나 게임도 자기가 상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티켓을 판다든지 들어와서 하려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안에 생태계를 지금 만드는 게 가장 핵심적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제페토 크리에이터 육성 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제페토도 아는 거예요. 메타버스 생태계도 결국은 크리에이터가 이제 핵심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제페토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150만 명, 예, 매달 6만 명 이상이 제페토용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의상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7,000에서 8,000개씩 신제품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10,000원에 팔면 30% 이제 회사가 떼가고 제페토가 떼가고 뭐 나머지 가져가는 구조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생태계처럼. 그래서 대표가 굉장히 젊네요. 확실히 이제 젊은 사람이 해야겠죠. 이런 어떤 메타버스 이런 회사들을 젊은 감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서 동남아, 북미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도 있다. 그리고 이제 북미의 경우는 내부의 웹툰,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 그 이제 큰돈 주고 인수하는 데 있죠. 거기 스튜디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IP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페토가 그쪽을 눈여보고 있다. 해서 어쨌든 여러 어떤 글로벌 쪽에서 업체들을 많이 인수했잖아요.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쪽 진출할 때는 또 협업을 하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 한강의 어떤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그때 저도 이제 해보면서 막 뭔 게임 했더라? 팔씨름 했던가? 하여튼 팔씨름 하면서 막 서로 막 웃고 친해지면 셀카도 같이 찍어가지고 이 안에서의 어떤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셀카 찍은 거 같이 동영상 이렇게 찍은 것들 올려놓고 해서 또 이 안에 또 SNS가 있고 하여튼 뭐 정말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서비스들이고 그런 어떤 영역인데 우리가 사실 세상의 변화를 빨리 이렇게 또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이용해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 나는 이제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아는 사람이 됐어. 나도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투자에 또 접목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관점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페토란 서비스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고 여기서 엄청난 투자의 또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주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 지리산이라는 어떤 드라마가 이제 뭐 기대보다 좀 못 미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빠진 이유는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게 흥행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그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결국 이제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들이 있죠. 뭐 시청률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드라마를 제작한 이제 에이스토리라는 제작사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었고 이 부분이 좀 작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시세가 이제 최근에 좀 좋았고 그런 기대 가치가 이제 같이 모이면서 컨텐츠 주식들이었던 우루루 오징어 게임 흥행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루루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일단은 에이스토리가 오늘 19%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뭐 상당히 좀 많이 팔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콘텐츠 주식들은 좀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기대 가치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의 모멘텀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런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그 기대감에서 올라섰을 때, 이 대중들이 또 뛰어드는 어떤 시점들, 거래량이 또 증폭되고 또 장대 양봉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업들이 우르르 같이 몰려가지고, 그 특정 기업의 어떤 모멘텀이 다른 기업에도 같이 파급되고 전염돼가지고 같이 묶어서 상승을 할 때는 사실상 이런 기대같이 봤던 일정이나 어떤 스케줄이 현실화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어떤 투자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라는 거는 기대감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현실화됐고 또 이제 계산이 되어질 때는 이미 이제 떨어지는 속성을 지니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상승하는 시기고, 시청률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았구나 하면 이제 미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게 주식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난주에 증폭되는 어떤 기대 가치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내던 어떤 시점이었죠.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조금 안전하게 매도할 수 있는,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뉴 같은 기업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려칠 때, 대량 거래 터트릴 때 차익 실현하는 게 깔끔한 안전한 방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로직에 대한 이해, 시장의 어떤 주식의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안전한 매도 자리를 찾는 그런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제가 지금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신다면 사실 주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심리적으로 좀 안정화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누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도 해요. 제가 팔고 나서도 급등한 것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저랑 1년 넘게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는 조금 차익 실현해도 될 것 같아요 했는데 그 뒤로 뭐 더 급등한 것도 많이 나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세요. 그런 적당한 수익을 낸 것들을 계속 복리로 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좌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서 모든 걸 먹는 것도 당연히 추구하죠. 당연히 그러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적당히 이제 안전한 구간에서 나오고 또 낮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을 사고, 영 아니다 싶은 거는 그냥 빨리 손절 쳐버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반복해 나가고 하면 사실상 나중에 보면 이제 계좌가 상당히 좀 불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케이스도 콘텐츠에 대한 어떤 제가 코멘트 드리는 어떤 자리에서 현상들, 그리고 지금 기대감이 조금 더 소멸되면서 나타난 어떤 시세 약세, 장대 음봉, 이런 형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고 나중에 또 같은 옷만 바뀌는 거죠. 패션만 바뀌는 거죠. 이 콘텐츠였지만 다음엔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NFT에서, 블록체인에서, 뭐에서, 이렇게 바이오에서 이런 똑같은 옷만 바뀌고 계속 똑같은 로직과 패턴으로 이제 시장은 돌아가고 주식의 흥망성쇠, 그런 형태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한 자와 이해하지 못한 자는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이 완전히 다르고 또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버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못 버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10년, 20년에도 이제 돈은 못 벌잖아요. 주식시장에서 10년, 20년 해가지고 100억, 200억 번 사람들 많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이제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 콘텐츠주에 대한 어떤 접근, 요거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소식인데요. 오늘 셀트리온 좋은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주가는 좀 밀려서 좀 아쉽죠. 미국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따냈다는 소식인데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죠. 주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진단 키트로도 인정을 받아서 대규모 이제 수주까지 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긴급 사용 승인까지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예, 휴마시스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거죠. 지난 3월에서 7월에 걸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무증상자 490명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민감도와 특이도에서 각각 86%, 99% 수준의 정확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지난달이죠. 예, 미국 국방부 산하의 조달청으로부터 최대 7,382억 원 규모의 전문가용 디아트러스트 제품 공급 계약을 따낸 바가 있죠. 셀트론 관계자는 이번 긴급 사용 허가는 셀트론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과로 제품의 조기 공급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고, 결국 이제 주가의 어떤 반영은 지금 조금 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제 같이 반영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장도 마무리 짓고요. 이슈도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리오픈이 움직인 게 또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놓고 조금 이제 씨를 뿌리는 개념도, 그리고 이제 기다림도, 인내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쫓아가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보다 좀 선행적으로 이제 뭐 매수를 해놓고,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또 누구나 사고 싶어지는 주식을 미리 조금 관심도가 없을 때, 남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애달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점에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고 편안하고, 또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편하게? 편하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언제나 주식을 들고 있는 게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생각하는데요. 네이버에 빗대서 보면 뭐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지만 뭐 그건 이제 인내하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일격이 벌어진 점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지점에서 막 계속 빨간불 불이 켜지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이런 데서 오히려 이제 확신을 가지는 어떤 종목의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좋은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이거는 좋은 자리 왔고 이건 안 왔어. 안 한 거는 그냥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온 것들만 이렇게 사서 가면 그나마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격이 좁혀져 있는 지점에서 사고, 이격이 벌어진 지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지양하고, 오히려 이제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해가지고 좀 빠지면 또 물량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면 괜찮아요. 좀 편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사실 괜찮죠. 어느 순간 계좌도 불러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리고자 하고요. 어쨌든 뭐 오늘 월요일이니까 다들 피곤하실 텐데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